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시리스큐 분석 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 하모니 패턴대로 좀 움직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다. 무엇이냐면은 당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 열어놨는데 이 가능성대로 실제로 조금 더 폭락을 하게 된다면은 즉 37.5불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무난하게 30불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열어놓고 아이온큐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곳이 지금 이 구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조금 더 버텨준다면 좀 더 버텨준다면은 이 안에서 삼각추세 행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폭락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횡보를 하고 위로 올려줘야 되는 이 패턴 내에서는 지금은 무조건 버티고 올려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37.5불대를 이탈하고 밑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올해 1월 초부터 기다렸던 여기서 횡보가 나온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이 패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 많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때 있어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즉 오늘 CPI 발표 이후로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일단 추세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자, 현재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면은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5분봉이거든요. 이럴 때 있어서 자, 지금 구간 떨어지는 구간이 좀 과하게 떨어지긴 했죠. 충분히 지금 구간을 우리가 하나의 파동값으로 카운팅을 할 때 있어서 A, B, C, D, 2파동으로 대충 그렸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산정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려보면은 역시나 0.5 빠졌다가 뭐 0.236 반등, 다시 한번 0.786 빠졌다가 0.618 그리고 종결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나의 하락 5파동, 소파동을 그려놨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하시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쐐기형 차트를 그릴 때 하락 쐐기형으로도 볼 수 있구나. 대략 이런 식으로 하락 쐐기형으로 빠지기도 했구나.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 어떤 패턴 나오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반등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A, B, C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와줄 건지 그러면은 3, 3, 5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반등 1, 2, 3, 4, 5든 1, 2, 3이든 올려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패턴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아니면 반대로 반등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 40불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즉 이 직전에 이 단기 5분봉에 대한 단기 박스권조차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 나오면은 밑으로 다시 빠질 때 있어서 30불대 초반까지 뭐 33불, 30불 이 레인지 안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온큐를 열어놔야 된다라고도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좀 하락에 대해서만 인사이트를 강하게 드린 것 같아서 결국 돌파 나와야 돼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시간 봉으로 조금 더 크게 봐도 지금 구간은 이평선을 모아놓고 약간 치우고 얘도 치우고 얘도 치우고 지금 구간은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심지어 추세 이탈에다가 이평선이 지금 아래로 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평선 역배열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역배열이 될 때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직전에 35불대, 36불대를 같이 지지하면서 이 구간을 쌍바닥으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려주는 이 그림 역시도 나와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볼 때 있어서 무너지면 안 되는 패턴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절대 아이온큐는 무너지면 안 되는 곳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있고 현재가에서 36.5, 35.5불대 마이너스 5% 이상 더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 이평선이 보이죠? 네, 1시간 봉으로 보이시는 장기 이평선 448일선 이 해당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문하게 반등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버리는 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있어서 아이온큐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1차 매수를 한번 해보는 배팅이 필요해요. 막 증시가 폭락장이고 나스닥이 폭락장이고 막 경기 침체로 인해서 증시가 정말 안 좋은 데 있어서 무조건 가격이 왔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시가 괜찮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데 양자 섹터만 조정이 와서 눌리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럴 때는 매수를 한번 해본다. 그럴 때 있어서 시장이 살아있을 때는 섹터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때 이 상승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가격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G라인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가격대 오면은 G라인 매수를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 반대로 한 이 정도까지는 수익을 내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한번 떨어진다면 이 구간 매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그럼 아이온큐는 무조건 41불 때 43불 때 이 두 구간 돌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직전 39.5불을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 39.5불을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도 가지고 있고요. 39.5불, 뭐 40불, 41불, 42불, 43불 모두 돌파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앞에 그 모든 구간들이 현재 저항으로 깔려있기 때문이죠. 꽤 저항이 길어요. 1월 16일부터 깔려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지금 저항으로 깔려있다. 그래서 이게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크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가 나올 때 있어서 어떤 걸 잡고 있냐면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잡아먹고 있는 거기도 해요. 버텨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버텨서 횡보만 잘 나와준다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대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여기서 지금 계속 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상승분이 꺾여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뭐 이런 식으로 A, B, C하고 올라갔으면 되는데 상승분이 꺾여서 올라가지 못하고 뭐 단기적으로 봐도 1, 2, 3, 4, 5 뭐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 나오는 이유는 모두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근데 충분히 이 정도로 기간적으로 조정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가격적으로 한 번 더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되고요. 즉,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털리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는 좀 사라져야, 저항이 좀 사라져야 뒤에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대부분 영상 지금 여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계속해서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아이온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래 방송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퀀텀 리게티 시리스 Q가 다 비슷하게 따라가기 때문이죠. 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제일 아쉬워요. 사실 이게 지금 딱 구간에서 잘 모아서 한번 치고 올라갔으면 이평선 지금 잘 모아놨었고 실제로 추세 바닥을 잘 지지를 받는데 이 추세가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한번 위로 쐈어도 괜찮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쉽게도 바로 추세 이탈하고 무너지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왔죠. 그래서 자, 이 구간 이제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이제는 조금 더 아래로 빠질 것을 염두하고 가자. 반등이 나와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 이 흐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무너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일봉이든 뭐 4시간 봉이든 무슨 봉이든 아쉬운 패턴대로 가고 있긴 하다라고 보고 있고 크게 봐도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모든 구간들이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한 7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굳이 보지 않고 혹시나 7불까지 오지 않더라도 퀀텀 컴퓨팅이 7불까지 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지금 매수하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지 않고 최소 이 종목은 8.5불, 9.5불 돌파 매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돌파 매매만 가능한 구간이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7불대 아래로 목표가 매수 타점 한번 다시 볼 것 같고요. 똑같이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어제 이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줬어야 돼요. 이 구간에서 최소 올려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추세를 이탈하고 이 시장 박스권까지 이탈해버리더라. 이 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우리가 추세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갈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움직일 수 있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억지로 추세를 살려보자면은 자 지지받고 상승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승을 한번 보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자, 이 종목도 사실 아까 처음에 아이온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쐐기형에 대한 패턴을 다 만들어냈어요. 즉 이거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추세 하단 그려놓은 위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오늘 11불 때, 11.5불 때만 돌파하면은 일단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 대응하실 분들은 오늘 장중에 11.5불 그리고 12불 돌파하면은 모두 둘 다 돌파 매매 가능하다. 대신에 이 종목의 단기 저항은 13불 때 깔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3불을 돌파하는 것이 숙제고 그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돌파매를 모두 했어도 13불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맞고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자. 여러 패턴에 대해서는 아까 아이온큐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싱하도록 하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우리가 10불 아래로 빠진다고 봐야 돼요. 다음 목표가는 우리가 9.7불 정도 봅시다. 여기 구간 가장 바닥 부분이기도 하고 이 직전 이 구간이 피보나치의 바닥 부분이 그 시 1.168 구간이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무너지면은 8.8불까지 즉 그래서 8.7불에서 9.7불 정도의 하락을 본다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무너지게 된다면 반대로 올리게 된다면 무조건 11.5불, 12.5불 돌파 매매 진행하시고 13불 돌파하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위로 무조건 추세 상단을 돌파해야 된다. 무조건 이 패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아직 보자. 근데 무조건 이탈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11불은 이탈하면 안 된다. 별표 5개 그려놓을 수 있는 구간이죠. 11불 이탈하면은 무조건 밑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 SQ예요. 실 SQ가 그나마 차트가 낮다고 말씀을 직전에 드렸는데 왜냐면은 실 SQ는 이미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INQ나 실 SQ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가 조정을 아직 안 받고 버티고 있었는데 실 SQ는 좀 조정을 미리 많이 받아놔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박스권 내에서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다 받아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다시 한번 더 지금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가도 20%대 조정은 또 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제가 이 박스권을 그려놨지만 사실 얘한테 중요한 라인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 사이를 이탈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 안에 있는 박스권을 그렇기 때문에 3.5불 때 절대 이탈하면 안 되구나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3.5불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3불 때까지 하락할 3불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자까지는 보셔야 돼요. 이 종목도 무조건 올려야 되고요. 지금 A, B, C의 패턴으로 떨어지면 3.5불 지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위에서 1, 2, 3, 4, 5든 다시 한 번 더 A, B, C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다행히 C가 이렇게 깊어지지 않고 여기서 종결된다면은 박스권 계속해서 이 위에서 우리가 횡보를 주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안에서 횡보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복합 조정, WXY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WXY 조정을 다 일일이 한 패턴마다 피보나치 그리고 기간적으로 가격 산정해 가면서 이 다음을 유추할 필요가 없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중심부 빨간 선 긋고 박스권 중심부 위에 있으면 매수, 아래에 있으면 매도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그래서 혹시 3.5불 이탈하게 되면은 밑에서 매수하고 반대로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실시간으로 4불 돌파하고 4.5불 돌파하는 거 모두 돌파 매매 진행하셔도 됩니다. 현재가 매수하고 3.5불 때 손절해도 진행 괜찮고요. 오늘 CPI 발표 날이어가지고서 시장 변동성 높을 수도 있어요. 이 점 유의하시면서 오늘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섹터가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약간 재미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수급 자체가 끝까지 빅테크로만 들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110불까지 밀렸다가 130불까지 버티고 있어요. 사실 엔비디아가 사실 저렇게 130불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 수급이 조금 없이 엔비디아 수급이 올리지 않고 시장이 순환매로만 가서도 이미 전고점 내에서 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순환매 시장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 이 12월부터 이 구간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은 왜 나왔냐? 이때 시장이 순환매 시장이 나왔잖아요. 엔비디아가 약간 눌리면서 엔비디아가 눌리는데 이 수급 어디로 가지? 양자 세터로 가야겠다. 그리고 AI 관련된 중소형주들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그때 나름 재밌고 단타 칠 것도 많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저렇게 엔비디아 133불, 130불 때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현금이 계속 여기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은 아니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